안녕하세요, 메론 마스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투자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린치는 엄청 유명한 전설적인 매니저죠. 마들란 펀드를 13년간 운영하면서 단 한 차례도 단 1년도 손실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3년간 누적 수익률이 2700%, 2700%는 27배죠. 그래서 13년 전에 1억을 내놨으면 27년 후에 27억이 된 어마어마한 누적 수익률을 자랑하는 분이시죠. 그래서 피터 린치의 종목 발굴법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아주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생활 속에서 발견하라 라는 말을 이제 피터 린치는 되게 많이 해요.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생활 속에 발견하라?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이 약간의 신경만 쓰면 직장이나 동네 쇼핑 상가 등에서 월스트리트 전문가들보다 훨씬 앞서 굉장한 종목들을 골라 가질 수 있다. 지금 여러분이 투자하는 것은 다 뉴스에 나오는 것들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애플, 테슬라,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 삼바? 뭐 이런 거 해야, 이런 생각, 카카오, 네이버, 다 아는 것들. 근데 피터 린치는 그런, 다 아는 것들은 피터 린치가 만들어낸 말이 이제 10배걸, 10배, 10루타짜리, 10배짜리 주식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남들이 다 알기 전에 찾아야 된다. 라고 해서, 미리 개인이 더 그런 능력이 더 뛰어나다라고 이제 말하죠. 실제로 이제 그 재생 목록에도 있는데 이 전설을 떠나는 월가 영웅에서 오디오 보기에도 있는 내용 중에 하나를 좀 다시 한번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내용이라서 10루타 종목을 찾아보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집 근처다. 집 근처에 없으면 쇼핑몰을 찾아 살펴보거나 특히 직장 주변을 뒤져보라. 던킨 도너츠, 리미티드, 스바루, 드랙푸시, 맥도날드, 탐 브랜드, 펫보이즈 등 이미 언급한 10루타 종목은 대부분 전국적으로 수많은 지역에서 성공의 조짐을 분명히 드러냈다. 여러분 집 근처나 직장 주변에 있던 유명한 매장들 있잖아요. 이런 게 이미 대박치기 전에 여러분 집 주위에 생겨났다는 거죠. 탐 브랜드 주식으로 거부가 된 뉴 잉글랜드의 소방관처럼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처음 문을 연 중부 오하이오 지역의 주민들이나 픽앤세이브를 찾은 고객은 모두 월스트리트 들어가 이 기업의 성공을 눈치채기 훨씬 전에 우리 집에 생겼는데 여기 되게 맛있다 이런 데죠. 주식 매수를 고려해볼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대단한데? 이 회사 주식 사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도 여기 중요합니다. 1년에 적어도 2번, 3번. 1년에 2번, 3번. 매월 찾는 게 아니고 매일 찾는 게 아닙니다. 여기 괜찮은데? 1년에 2번, 3번은 유망한 기업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 펫보이즈의 임직원, 법률가와 회계사, 공급업체, 광고 대행사, 간판 제작자, 신규 매장의 건물주, 심지어 사무실 청소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회사가 성공 가도를 달리는 모습을 틀림없이 지켜보았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 그 청소 여사님들 보면은 이 기업이 너무 바빠. 여기 되게 유명하지 않은 회사인데 왜 이렇게 바쁘지? 엄청 잘 되는 것 같은데? 직원들이 땀을 흘리면서 전화 받고 주문 받고 이러는데 여기는 뭐지? 그러면 청소만 하시는 게 아니고 주식을 사셔야 되죠. 고객 수십만 명을 계산에 넣지 않더라도 잠재 투자자 수천 명이 이미 정보를 얻은 셈이었다. 라고 이제 전설을 떠난 올가 영웅 163페이지에서 164페이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장 떨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도 생활 속에서 찾아봤어요. 피터 린치가 정말 제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투자자인데 사실은 테슬라 놓쳐서 좀 안타깝긴 한데 테슬라를 저는 생활 속에서 찾기는 되게 힘들었어요. 제 인생에서 전기차를 사실 지금이야 뭐 강남이나 이쪽 가면 강남이 아니더라도 테슬라 차가 자주 보이지만 생활 속에서 테슬라를 찾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정말 찾은 종목은 뭘까? 피터 린치의 책을 제가 작년에 읽었으니까 1년에 하나 찾은 거죠. 뭘까요? 바로 밀리의 서재. 약간 뭐 식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독서 리뷰를 많이 올리잖아요. 그래서 독서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지인분이 독서 모임 회원분 한 분이 이 밀리에서 전자책을 추천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나는 종이책이 좋더라라고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근데 이제 밀리의 서재 이용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첫 달 무료 엄청나게 광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첫 달 무료니까 뭐 믿자 본전이다 한번 경험해 보자라고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제 친구들이 저는 제 자신한테 이렇게 짜투리 시간이 많은지 몰랐어요.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고 총 5대까지 동시 접속이 가능하거든요. 아이패드 네, 다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나 재밌게 봤어요. 자, 그래서 사실 근데 경쟁업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의 경쟁업체, 가장 큰 경쟁업체는 밀리서재랑 리디북스예요. 리디북스도 똑같아요. 한 달 무료입니다. 지금 여기 옛날 자료를 제가 좀 가져와가지고 좀 그런데 한 달에 지금 9,900원입니다. 둘 다. 리디북스도 밀리서재도 9,900원인데 결정적인 차이가, 기술력인 차이는 없어요. 사실 둘 다 써봤어요. 책 차이입니다. 책 차이. 그리고 리디북스 광고하신 거 보셨나요? 거의 없었죠. 밀리서재가 미친 듯이 조정석을 광고를 해가지고 유명 광고 모델을 차용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미친 듯이 광고 구독자 수를 확장시키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9,900원 똑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4만 권이잖아요. 이게 4만 권이 아니고 지금 10만 권입니다. 무려 10만 권. 근데 리디북스는 겨우 4천 권 정도예요. 책 차이가 엄청납니다. 리디북스는 제가 어떤 책을 보려고 그러면 책이 너무 없어. 근데 밀리서재는 제가 올해 2월 달부터 봤는데 지금 9월 달이죠. 뭐 올해 한 7개월째 계속 쓰고 있는데 앞으로도 평생 쓸 거예요. 평생 못 갈 거예요. 왜? 제가 서점 가가지고 옛날에는 책값이 요새 가장 싸도 15,000원 정도 하잖아요. 내가 정보성, 휘발성 책들 있잖아요. 정보성 책. 한번 간단하게 보고 다시는 안 볼 책들. 이런 책들도 마구 샀어요. 왜냐면 책값을 아끼지 말자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샀는데 밀리서재를 한번 구독하고 나서는 못 사겠는 거예요. 왜? 밀리서재 그리고 최신 신작들이 엄청나게 10만 권. 이때가 4만 권인데 10만 권으로 엄청나게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신작들이 대다수는 제가 요새 버릇이 뭐냐면 서점을 요새도 교보문고 가긴 하는데 서점에 가면은 신작이 딱 나오면 가장 먼저 하는 행위가 밀리서재 앱을 딱 보고 그 책이 밀리서재에 서비스 되고 있느냐. 그러면은 솔직히 한 50, 절반 정도는 서비스 되고 절반은 없어요. 절반 정도 된다는 것은 내가 보고 싶은 책의 절반은 밀리서재가 있기 때문에 굳이 15,000원이나 18,000원 내고 새 책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대단하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사실 저 또 윌라도 해봤는데 윌라는 아직까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우리 생활하고 좀 안 맞지 않나. 그러니까 서구권에서 특히 미국에서는 제가 20년 전부터 이제 영어 공부를 좋아해가지고 영어 이제 듣기가 이제 늘 문제잖아요. 그래서 영어 오디오북이 20년 전부터 미국에는 오디오북이 너무 많아서 어떤 책이든 오디오북이 다 있는 거야. 인터넷 찾아보면 그때도 오디오북으로 그냥 쉽게 볼 수 있어요. 미국에는 왜 이렇게 오디오북이 많지? 라는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굳이 제 생각이에요. 저 미국도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미국은 문맹자가 많기 때문에 오디오북이 더 발달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소리는 다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한국은 문맹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죠. 거의 없죠. 다 글을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오디오북은 한국 문화에서는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오디오북도 한 달 무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용해보다가 해지를 했는데 왜 해지를 했냐? 굳이 짜투리 시간에 제가 굳이 귀를 걸고 굳이 이걸 듣진 않아요. 집중이 잘 안 돼요. 왜냐면 어찌됐든 성우가 읽어주긴 해도 약간 딱딱하게 읽어주고 집중이 잘 안 돼서 뭐 유튜브는 음성만 들어도 집중이 약간 되는 게 좀 약간 사람이 직접 들어주고 약간 뭐 이렇게 좀 재밌는 얘기를 하는 토크쇼 같은 게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재밌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억양이 좀 다채롭고 그러는데 윌라 지금부터 현명한 투자자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야, 너는 첫 수에 어디 갔었어? 이렇게 하면은 정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잘 안 듣게 돼요. 그래서 윌라는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약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밀리서재의 성장세 한번 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 표를 보십시오. 2020년 매출 위에 하얀 도표가 매출액이에요. 미쳤죠? 17년, 18년으로 올라가면 16배예요. 18년, 19년 어떻게 됩니까? 20으로 보고 100으로 보면 5배입니다. 500억. 500% 신장을 했어요. 그리고 19년에서 20년을 가면 거의 2배 성장을 했습니다. 미친 성장을 했죠. 정말 미쳤습니다. 물론 영업이익은 계속 마이너스죠. 왜일까요? 네. 미친 듯이 리디북스보다 광고를 엄청난 조종석을 써? 전자책이 한 달에 구독료가 9,900원 조종석을 써?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광고를 너무 밀어붙이기 때문에 약간 영업이익은 적자입니다. 그래서 약간 걱정되기도 하지만
성장세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밀리의 서재를 솔직히 저는 생활 속에서 진짜 발견했어요. 그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대학생으로 보이는 분들이 옆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전화를 해. 저도 이제 아이패드로 뭐 이렇게 카카오톡 이모티콘 준비해 그리고 있었는데 밀리의 서재 잠깐 보면서 옆에서 대학생들이 이렇게 레포트를 준비하던 것 같은데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 왔더니 야 밀리의 서재 구독했어? 이게 5대 된다고 그랬잖아요. 빨리 구독해. 빨리 그거 좀 보게 하더라고. 대학생들은 아이패드나 태블릿 PC가 익숙한 세대잖아요. 이 친구들은 야 책을 그냥 밀리에서 전자책으로 보는구나. 아이패드에서 내가 생각해도 전자책으로 아이패드에서 전자책으로 보는 게 엄청 이득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을 해봤어요. 요새는 줌으로 사람들이 줌으로 초등학생들이 다 수업 듣잖아요. 근데 앞으로 더 코로나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세대에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요새 어린 그 포노사피엔스라고 하잖아. 어린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손에 달고 태어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튜브 보잖아요. 이 친구들은 스마트폰이 손에 없으면 어색한 거예요. 스마트폰에서 종이책 안 볼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이 어린 친구들이 스마트폰에서 책을 보는 시대가 진짜 도래하겠구나. 근데 여기서 줌으로 듣는데 아이패드에서 참고서나 교과서를 다 볼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근데 밀리의 서재가 정말 성장하려고 그러면 홍보도 중요하지만 참고서 시장을 잡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중고등학생, 초등학생까지.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이걸 발견했습니다. 뭐야? 내가 이 생각을 했는데 초딩 영어 읽기까지 밀리의 서재가 확장을 하고 있더라. 끝났다. 10만 권을 유치하면서 이쪽까지 파헤치고 있구나. 끝났다. 이 친구들이 밀리의 서재로 공부를 하는 시대까지 도래를 하면 책만 읽는 게 아니고 책이죠. 근데 공부를 하는 시대, 공부하는 시대까지 도래를 하면 끝났다. 모든 학부모들이 자기 초등학생 애들한테 이걸 구독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끝나죠. 진짜로 끝나요. 게임은 끝. 이게 태풍의 핵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 밀리의 서재가 안타깝게 제가 찾아봤는데 장애 주식이야. 장애 주식은 저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좀 불안하잖아요. 부르는 게 값이라 그러고 좀 약간 개인이 약간 돈을 입금했는데 입금해주면 주식을 주고 이런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약간 불안해서 좀 약간 적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기사가 뜹니다. 9월 말에 최근에요. 한 1, 2주 전에 기사가 떠서 지니뮤직이 밀리의 서재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464억 원 투입하여서 지분 38.6%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 뒤에 있죠. 뭐죠? 밀리의 서재는 내년을 목표로 2022년 목표로 기업 공개를 추진 중에 있다. 대박이죠. 끝났습니다. 제가 밀리의 서재 주식을 사고 싶은 현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년에 이거를 아마 기업 공개 IPO로 한다 하더라도 카카오뱅크나 이런 것처럼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별로 되게 따상 이런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하게 있을 거예요. 왜? 아직 월스트리트가 한국을 따지면 여의도가 눈치를 채기 전이거든요. 이게 대박이라는 거죠. 진짜로. 근데 이제 KT 그룹이잖아요. 지니뮤직이 미디어. 그래서 그 KT 그룹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구독자 수를 어떻게 더 늘릴 것 같아요? 당연하죠. 끼워 팔게 하죠. 통신 요금제를 뭐 8만원짜리에서 10만원짜리 늘리면 밀리의 서재 구독권을 드릴게요. 근데 사실은 거기 안에 그 요금제 안에 밀리의 서재 그 요금이 담겨 있죠. 조금 싸게 하겠죠. 원래 월 9,900원인데 한 3,000원 정도에 구독시켜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한번 요금제 공짜 무료 구독이네 한번 봐볼까? 한번 접속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결국엔 KT에서 SKT로 바꾼다 하더라도 밀리의 서재를 계속 구독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게다가 지니뮤직이 음원 서비스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죠? 네, 지금 밀리의 서재에도 오디오북이 있어요. 약간 유명한 사람들이 일부 발차적처럼 읽어주는 형태고 실제로 있긴 한데 약간 기계 음성처럼 모든 서비스 되는 게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약간 떨어집니다. 사실 어디까지 넘보겠습니까? 윌라까지 넘보는 거죠. 저도 가끔 운동을 하면서 달리기를 하면서는 오디오북을 듣거든요. 근데 윌라를 굳이 서비스 할 필요가 없어요. 윌라는 확실하게 전자책이 아니에요. 오디오북에 포커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윌라는 밀리의 서재에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윌라는 아니다 라고 했죠. 결국에 밀리의 서재입니다. 네. 자, 근데 다만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제 경제적 해자라고 그러죠. 이제 워런 버핏이 가장 중요시 여긴 거예요. 이게 중세 시대의 그 성주의의
그 구덩이 파는 거. 그래서 적군이 못 들어오게끔 구덩이 파놓고 물 넣어놓고. 그러니까 이 강 같은 데를 건너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와가지고 이쪽에 못 들어가는 거죠. 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해자라고 하는데 경제적 해자라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진입장벽이에요. 진입장벽이 있느냐? 근데 이제 사실 이게 가장 큰 밀리에서의 약점이에요. 가장 큰 약점. 뭐냐? 이 실제로 밀리에서제를 구독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 도서 서비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리디북스랑 밀리에서제랑 이 기술적 차별점은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밝기 똑같고 채권 뭐 똑같고 얼마나 글자 크기 조절하는 거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얼마나 차이고 그리고 제가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서비스는 이런 기술력은. 그래서 전자책을 구현하는 기술은 사실은 해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밀리에서제의 가장 유일한 약점인데 가장 큰 장점은 뭐죠? 네. 구독자 수를 발빠르게 늘리고 있고 상대가 안 돼요 지금. 그리고 가장 패스트 뭐라 그러죠? 패스트 무버로서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선두주자의 이점은 전 챙겨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는 적어도 밀리에서제가 4년 5년 전자책 시장 되겠다 싶어가지고 후발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상당한 선두 그룹을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지금까지는 봐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 사가지고 한 1, 2년 가지고 있다가 팔려고 합니다. 네. 역시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밀리에서제가 충분히 저는 내년도에 상장하게 되면 2배 또는 3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이건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 여러분이 실제로 밀리에서제를 만져보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가지고 밀리에서제? 좋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절대 확신이 생기지 않고는 못합니다. 근데 저는 약간 확신이 생겼어요. 이게 바로 피터 린치가 얘기했던 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한 예시를 드리는 거예요. 피터 린치가 사실 이거 여의도에서 밀리에서제 무슨 어떤 레포트 나옵니까? 하나도 없어요. 말 그대로 피터 린치가 밀리에서 월스트리트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알아보기 전에 개인이 먼저 알아볼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책을 좋아하니까 전자책 서비스를 먼저 알아본 거죠. 근데 여러분의 주변에서도 이거 내가 쓰고 있는데 너무 대박인데? 이게 대단한데? 이거 진짜 대박 날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한국에서도 레깅스를 여성분이라면 레깅스를 입기 시작했는데 이거 너무 좋다라고 해서 레깅스를 만드는 섬유 소재 회사가 지금 뭐 효성이라 그러나요? 거기에 대박 났다 그랬는데 저는 1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 입으시면서 처음에 초창기 때 만약에 입으시면서 이거 너무 질이 좋은데 이 섬유 소재 누가 만들었지? 라고 회사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투자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이야 너무 흔한 얘기가 돼버렸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여러분은 피터 린치도 얘기했죠. 여러분이 생활 주변, 집 주변, 직장 주변을 둘러보기만 해도 여러분은 1년에 2-3개의 템베거 종목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진짜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 꼭 부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